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게 한동훈 포비아예요. 이 한동훈 포비아를 계속 당내에서 불을 지펴야 사실 복당하려고 하는 부분이 벽이 좀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한동훈이 엄청 그 열이 이제 확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 복당을 하면 이걸 지지하고 묵인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공천 날릴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를 키우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한동훈 포비아로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연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써먹는 거죠, 사실은. 그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의 적은 친구. 자, 썩 좋은 사이는 아닌 것 같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때 앙숙처럼 보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된 듯하게 어떤 순간이 보여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같이 보시죠.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면 당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일지 그 예고편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 화살이 향한 곳이 바로 한동훈 의원이었는데요. 안철수 의원 손들어준 이준석 대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치적 분칠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안철수 의원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뭐 정치적이나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법정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 증언 내용이 상당히 한동훈 의원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큰 겁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거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의원은 계엄 사태가 났을 때 전부 국회로 오라라고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당일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법정에 가서 증언한 거는 무슨 소리야? 당시 당 대표는 한동훈 의원은 처음에 당사로 다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 국회가 막히면서 엇갈린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오라 그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있는 대로 증언했을 있는 겁니다. 대로, 예. 그런데 그동안 지금 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 찬성 이 길로 쭉 걸어온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어찌 보면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이 기스가 난 거지. 이미지에 기스가 난 거고 자꾸 책을 발았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면 되잖아. 나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안 했다든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사실과 다릅니다라고만 얘기를 해. 사실과 다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이준석은 사이가 좋아졌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사적인 관계가 좀 있어요. 안철수 의원의 사위 있죠. 사위. 그렇죠. 사위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친구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뭐 그래서 또 미국도 유학 같이 갔고 학교는 다르긴 하지만 꽤 가까운 절친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공계, 과학기술 이런 걸 공통점으로 해서 뭐 토크쇼도 하고 또 같이 뭐 이렇게 동행하는 여러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가천대학교 같은데 성남에 가천대학교에서 그 단일화를 좀 설득하러 왔어요. 와갖고 둘이 같이 이제 투샷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옛날에 안 좋았고 지역구가 같았을 때 안 좋았던 거고 지금은 많이 좋았어요.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예. 김재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얼씬도 하지 마라. 이게 핵심 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층이 서울시장 선거나 경기 남부권에서 기초단체장을 이렇게 이길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나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장
광역단체장도 이겼고 또 수도권 남부에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4%인데 부동산에 또 돈이 몰릴 것이고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확실한 공급 대책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또 세제 개편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아니 뭐 이렇게 상황이 나쁜 데서도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 정도 성적을 냈는데 그러면 다음 총선 때 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어차피 뭐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미래가 있겠냐. 그런 면에서 어차피 보면은 그만둘 사람이다. 예, 어차피 뭐 이 사람 끝난 사람이고 네. 그러면 보수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지금 부산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은 일단 오지 마. 오지 마. 얼씬도 하지 마. 뭐 당신은 창당도 한번 안 해봤잖아. 이게 약간 뭐라 그러면은 뭐 새는 있지만 새를 이렇게 표출할 만한 조직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당에서 제명이 된 상황이고 이런 것을 여러로 봤을 때 이 지금 기득권 안에 있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정도 올라가고 싶은 거죠. 이제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맞장구를 좀 쳐주는 네. 그래서 우리끼리 놀아 먹기도 바쁘니까 그렇죠. 예, 한동훈. 오지 마라. 네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지금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파일을 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보입니다. 그 하여튼 공교롭게 그 떡줄 생각,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일단 이제 오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교롭게 두 사람이 이제 한동훈 의원이랑 이제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일단 먼저 안철수 의원과 부딪히게 된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그걸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전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아까 철근이 형이 좀 정리해주긴 했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난주 추경호 대구시장에 이제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서 당사를 모이러 한 게 당사에 모이라고 처음 발언한 게 이제 당시 한동훈 대표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왜곡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게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건데 그 아까 설명 좀 했는데 형님이 봤을 때 어쨌든 누구 말이 맞다, 안철수 말은 맞는 것 같다 이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아니다. 같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재판에 가서 증언을 했어요. 이건 그 말이 잘못됐으면 이증죄를 받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재판에 간 적도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할 때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뭔지 아세요? 한덕수, 한동훈 투샷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공동정부. 예? 네. 계엄 사태가 났을 때 그 공동정부 공동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일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명할 건데? 예? 그러면서 다 가리고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엄청난 개혁적인 인사로 그 막 자꾸 이미지를 탈색하는데 사실관계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보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집권 세력으로 보이고 개혁신당에서 뭐 이제 무소속으로 온 사람을 뭐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는지 솔직히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는 엄연히 원내 정당이고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인데 이제 그런 게 다 뭐 개혁신당 측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하고 지지층이 좀 겹치고 보수 정계 개편에 있어서 일정 정도 파일을 저쪽에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의원은 이제 그 당시에 당사로 오라고 했던 게 경찰의 이제 국회 봉쇄로 국회 진입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임시로 이제 당사에 모였던 것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 가능성을 알고 국회를 모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이, 한 얘기가 맞아요. 이제 다른 얘기는 다 차지하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여당 당 대표였고 여당 당 대표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 계엄이다 규정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낸 건 냈죠.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럼 뭐 다른 이야기가 더 할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불법 계엄이 빨리 종식된 측면도 분명히 역사적 평가거든요.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재판에 가서 안철수 의원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약간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오락가락하게 한 거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니까 사실은 그걸 반박하고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진다는 게 많은 국민들이 좀 웃기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또 한동훈을 지지하지? 아니, 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맥락상 팩트는 보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안철수 의원이 그 이제 계엄 영웅 서사 이 부분을 지적한 게 조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시기와 질투 아마 같은 느낌? 사실대로 얘기했을 거고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이제 이후에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장래와 뭔가 그 바둑도를 두는 그런 심정으로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혀 따지지 않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눈에 보이잖아. 또 안철수 얘기하는 제가 게. 이제 그 계엄이 터졌을 때 10시 9시 15분에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네. 한 10시부터 여의도에 가서 다른 유튜브 방송으로 새벽 4시까지 계엄 관련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 그런 방송을 하거나 정치 집회를 하면 처단하겠다고 그 포고령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불법 계엄이다.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못했고 실제적으로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에서도 막 그 계엄군들을 잘 찍지도 못했어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찍는 네.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안철수 의원이 그런 식으로 폄훼하면 안 되죠. 팩트는 팩트잖아요. 폄훼한 게 아니고 그 재판에 가서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이 오늘 사실- 구조가 이상하네. 아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한 거고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장에 와서 그때 뭐 이제 예를 들면 계엄 해제 결의안에 그 여당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건 맞아요 또. 그리고 본회의장 그 휴게실에서 저도 한동훈을 그때 봤어요 거기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 안철수 의원은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판에 가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치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중앙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추경호 원내대표만 한 게 아니다. 당시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는 중앙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는 사실은 당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자님도 정치부 활동 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사에서 의원총회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총회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죠. 다 당사에서 국회 하는 본청이나 거죠. 네. 의원회관에서 하지. 그것도 공간이 본청에서 공간이 많이 하죠. 없어요, 일단. 공간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그때 뭐 일반 국민들도 다 그냥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서 계엄군 막았는데 그 계엄을 해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못 간 거 이것은 큰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보다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이 져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가서 안철수 의원이 가서 엄한 얘기 한 거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고. 엄한 얘기가 아니고 엄한 사실- 얘기 한 거죠. 아 우리 추경호 죄 없다 이 얘기 하는 건데 아니야 사실 상식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90% 국민들은 왜 국민의 아직도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멍해거든요. 멍해잖아요. 아니 국민들도 가서 계엄 해제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계엄군 무서워서 당사에 도망갔다.
저는 요새는 좀 덜 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1년 동안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정말 큰 똥보를 차셨는데 거기에 이준석 당대표가 또 가서 역성을 들어줘. 그래서 가세를 했죠 또. 이준석 당대표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가세한 이유가 뭐예요, 형님 봤을 때? 아니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했으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한 거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거기다 더 나가서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한동훈 당신 들어올 생각하지 마. 당신 들어오면 당에 이미 분란이 나고 있는데 당신 들어오는 순간 문제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한동훈 포비아를 키우는 거죠. 키우는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팩트를 정확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재판부나 그다음에 지금 최종적으로 그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여를 못한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은 별개로 하고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상에 안 알려진 거잖아요. 그거 알린 건데 그게 뭐 문제야?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워딩이 중요해요. 그런 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상처로 남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왜냐하면 예? 계엄 해제 서사와 그다음에 탄핵 찬성에 여권 내에 마치 개혁적 이미지를 본인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모는 이렇게 분칠하지 말아라 이거야.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투샷 한덕수 한동훈의 그 투샷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는 근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그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 그 피습 자작극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 아닌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약간 공격을 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거는 좀 억까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리 계엄 해제의 공을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냥 일반 국민이나 저 같은 정치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제가 사실은 근 한 3년 동안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논평도 많이 쓰고 엄청 비판한 사람이에요. 정치 검찰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비판했어도 계엄의 날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이 계엄은 불법 계엄이다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저는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한 그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태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본인만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자세는 저는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현재까지 보여줬던 패기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그걸 생각이 듭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분치를 한다는데? 그 분칠이를 하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덕수, 한동훈 투샷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건 계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한 거고. 저는 그 부분 저도 비판은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만 단 안철수 의원 얘기했던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법정 증언을 했는데 그냥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다 있을 건데 안철수 그 이과생들은 다 정리해놔요. 그 사실관계 팩트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니 한동훈 당시 대표도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이 사실관계를 밝힌 게 뭐가 문제냐는 거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참 정의한 그 부산시장 후보 사건도 있고 이게 좀 어려운 일이지 터지거든요. 개혁신당에 이렇게 저기 정치 활동을 오래 하고 이렇게 창당을 해서 멋지게 이렇게 진짜 뭐랄까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할 것 같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약간 물타기?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나아. 제가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김지호 전 대변인은 일단은 한동훈도 밉지만 안철수가 더 미워. 지역 경쟁자거든.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잠재적 경쟁자 아니야? 다른 분이 분당갑에 거기 지역구 아니야? 맞는데 다른 분이 이미 성남에 계셨고 강자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광재 저 이제 갔잖아. 제가 팩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그 뭐 맞아요. 제가, 아니, 예. 저는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느낌이 약간 그런 구도가 건 묘하게 굴러가서. 아니 원래 그 지역구 내 경쟁자가 더 무서운 거야. 이 형은 원래 안철수 대표 펀드 싸움이 아닌데 갑자기 이쪽은 갑자기 하나원 대표 펀들고 구대군 뭐해서 안자랄이라고 자. 여의도에 알려진 아니 사람이야. 근데 이제 뭐 이게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좀 저는 좀 찌질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동훈 대표나 뭐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다 모두 이제 보수 재건의 기대주인 분들이잖아요. 사실 힘을 합쳐야 할 사람들인 거고 한동훈 의원도 이제 탄핵과 계엄을 극복하고 정권을 되찾겠다는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발언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뭔가 서로 약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차기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그 주도권을 놓고 이제 약간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싸움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그런 들어요. 거 보면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부산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이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이 보수층에서 좀 확고한 편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지지층이 확고한 게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확고한 편이라 뭐 견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최근 정치 행보를 보면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하고 싸우고 이준석하고 싸우고 이렇게 자충우돌을 막 그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본인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당을 빨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복당의 걸림돌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네. 우선 단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지금 재개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긁힐지는 모르겠으나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 재건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하고 좀 접촉면을 넓히고 본인이 뭔가 좀 대안을 내세워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치받고 저기가 치받고 이 사람은 완전히 트러블 메이커네.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봤을 때 큰 정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딱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언론을 상대로 엄풀하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극히 의심스럽다.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를 꿈꾼다면 이 검사식의 언론 플레이와 검사식의 어떤 그 정치 행태 빨리 바꿔야 된다. 극적인 예가 장동혁 대표 그 장례 가족상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한 10분 안 돼 있다 그냥 갔다는데 거기 있는 기자들 다 전부 다 기사 쓰지 말자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없던 기사가 다 기자분이 단독 기사를 쓴 건데 한 10분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막을 다 들었는데 아니 그게 뭐하러 왔어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는 거기 앉아서 장동혁 대표가 한 3시간 앉아서 통음을 위로하고. 하면서 위로하고 했다는데 그럼 통을 봤을 많이 때 했다는 소리 있던데요? 많이 했다는 소리 있던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그런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게 뭐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그렇죠. 그 네. 상황에 표현을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지만 그에 했었고 아마 안철수 의원 측에는 그 상세한 내용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오해를 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그렇죠. 해도 되는데 외국이다, 그리고.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현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과거 한 10년 전에는 각광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당내에서 새도 없고 뚜렷한 지지층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고 자기는 새도 많고 또 다른 의원도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가 무소속이지만 내가 약간 강자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도 있는데 굳이 쫓아가가지고 막 뭐 역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어떻든 국민의힘의 자당 의원이고 소속 원내대표였잖아요. 그걸 좀 변호해 주려고 한 건데 그걸 또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야박한 인간이 다 있나 이런 거 이제 이거 아마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파고 들은 거죠. 저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해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최근영님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제 단계 문제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수사를 이제 재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 시점일까 좀 아리송하긴 하더라고요. 경찰은 지금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게 멈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재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의 1년 만에 관계자를 소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범죄 행위라면서 단계 문제를 범죄 행위라면서 한 의원이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라고 또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더 세게 범죄 행위로 잡은 건데 이렇게까지 이거를 이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 단계 그러니까 문제. 지금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 그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게 한동훈 포비아예요. 이 한동훈 포비아를 계속 당내에서 불을 지펴야 사실 복당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벽이 좀 높아지겠죠. 네.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징계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에 대한 범죄 행위 플러스 한동훈을 도운 의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포비아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한동훈이 엄청 이제 화가 나고 그 열이 이제 확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복당을 하면 이걸 지지하고 묵인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공천 날릴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를 키우는 거야. 당내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한동훈 포비아로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연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써먹는 거죠, 사실은. 자기 취재를 공고화하는데 좀 써먹는 거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군요. 그 잠깐 저희가 댓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오이님, 김지호를 법정 모독에서 반가워요. 자주 나와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언미 이거 읽기 너무 어렵다. 하여튼 김철관님 응원합니다가 있었고 한 분은 근시경 어디 가셨어요? 근시경 지금 일본에 가족여행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뭐라 하더라도 김근식 있을 때 좀 나을 건데. 그러게. 오늘 그 댓글에 한동훈 까는 방송이구나 이게. 아니요, 우리 정기님 같은 경우에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지. 해바라기님, 안철수 이준석 비교 마라. 안철수 지지자들 화난다. 안철수 지지자님들이 아직 이준석 대표보다 많나요? 글쎄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그 정치 역정이 한때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뭐 60% 육박하고 그다음에 대선도 거의 뭐 가능성 있는 상황이었다가 그렇죠. 청년들의 멘토에서 지금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이 까먹고 안철수 의원 스스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토니 블레어 얘기를 하면서 네. 정치를 처음 할 때는 신선하고 이렇게 쫙 인기가 있었지만 오래 할수록 정말 정책적으로 세련되고 합리적인 안을 내도 인기는 없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빗대서 이제 본인 얘기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사실 굉장히 공공하죠. 의원 배지는 달고 있지만 당내에 지지 세력 없죠. 심지어는 상임위원장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황처럼 그렇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또 재밌는 얘기가 한동훈 의원한테 창당을 응원하겠다라고 했어요. 너 창당 안 해봤지? 너 해봐. 이 소리 아니야? 너도 한번 해봐. 근데 한 의원을 지지하는 이제 조갑재 대표도 이제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이제 민심을 거역하는 거라면서 창당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언을 하겠다고도 했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 문제가 막히면 창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땡큐 하겠죠. 보수가 아니, 분열되는 그거는 거니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복당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안철수한테 안 돼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동훈이 복당을 한다? 그러면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될 게 유력하다.
당 대표가 되면은 우리에 대한 공천을 공천 어떻게 할 앞에 것인가. 벌어진다. 대부분 다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측근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네.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거잖아요. 네. 다 아예 정치를 못 할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뭐 국민의힘이 100명이다 하면 뭐 세대 교체든 뭐든 해가지고 뭐 한 5-60% 물갈이 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못 태어난다, 정권을 못 잡는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어정쩡한 거예요. 확실한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당을 하려면 뭔가 좀 그런 이야기들을 불식시켜야 되잖아요. 정치가 현실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불식도 안 하고 그게 어거지로 되냐. 그게 안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확히 약점을 아는 거죠. 아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한 것은 뭐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요건,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 가만히 있습니까? 또 난리치죠.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 또 방송 나가서 장동혁 대표 규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 악순환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다시 복당을 하고 싶고 당 대표가 되고 싶으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또 태도도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창당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합당을 할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개혁신당하고 갈라졌어도 네. 지금 개혁신당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내가 기호 2번만 가지고 있으면 어찌 됐든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 기본 표가 정부에서 있죠. 예. 뭔가 좀 실수가 나와서 내가 반사 이익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 타는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도 이 당만 쥐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계속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저희 이제 개혁신당 또 얘기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아, 뭐 좀 더 길게 하지.